안녕하세요, 단테입니다. 오늘은 서치 인풋에 대해서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인풋 창에 검색을 했을 때 아래 카드를 통해서 명언들이 출력돼야 됩니다. 아직은 API 연결을 하지 않았는데요. 인풋 텍스트가 변경됨에 따라서 매번 API로 호출하면 의미 없는 API를 호출하게 되기 때문에 입력이 특정 시간 동안 멈춰졌을 때 API로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운스 함수를 인풋 창에다가 적용시켜 봅니다. 내부에서 쓰는 데이터는 인풋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검색을 했을 때 호출할 핸들러 이름을 onSearch input으로 짓습니다. 작성한 코드를 보면 인풋 태그 내부에 인풋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onSearch input을 호출해줍니다. onSearch input 내부에서는 getSearch quotes 함수를 호출해줍니다. API 디렉토리 하위에 getSearch quotes라고 하는 파일에 우리가 미리 작성을 해뒀습니다. 파람조로는 쿼리를 받으며 이 쿼리는 search input 뷰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될 때 입력한 인풋 입력값을 인자로 받게 됩니다. 실제로 호출된 데이터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에디슨이라고 하는 글자를 입력했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 입력할 때마다 API로 호출하고 가장 마지막에 입력한 값에만 유효한 데이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빨리 타자를 입력하는 동안 발생했었던 이 API 콜들은 의미가 없는 API 콜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API가 무분별하게 호출될 경우 불필요하게 서버 자원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입력을 기준으로만 API가 호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bounc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요. 이 debounce 함수는 콜백 함수와 딜레이 인제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타임아웃을 변수로 만들어서 또 다른 함수를 반환하는데요. 이 함수 내부에서는 위에서 선언한 타임아웃을 클리어 타임아웃을 통해 초기화를 다시 시켜주고 setTimeout 함수를 호출해주고 그것을 다시 타임아웃 변수에 대입합니다. 콜백 함수를 호출할 때 이 debounce 함수가 참조하고 있는 discontext를 넣어주고 이 펑션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아르규먼트를 apply의 두 번째 인자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etTimeout 함수 호출 시에 딜레이를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로 인자값으로 전달해 줍니다. debounce를 onSearch input 이벤트 핸들러 내부에 적용을 해줍니다. 딜레이는 300ms로 설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디슨이 호출된 시점에서 300ms가 경과된 이후에 API 호출을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잘 응답값을 받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Search Input 컴포넌트는 앱 전체에서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앱 내부에서 debounce를 선언하고 이 debounce 함수 내부에서 letTimeout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Search Input 컴포넌트가 앱에서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공용 컴포넌트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되는 것은 문제 발생의 여지를 남겨놓는데요. 여기 베이스 카운터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다음처럼 2초가 지난 시점에 앱 내부에서 참조하고 있는 카운트 변수를 1씩 올려주고 이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거를 설치 뷰에 새 컴포넌트를 할당하여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라고 가정을 해볼 텐데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아웃을 지금 데이터 내부에서 참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서치 인풋에 작성했던 것처럼 debounce 함수 내부에 있는 변수로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려면 베이스 카운터 A, B, C 모두 다 카운터가 1씩 증가된 상태로 2초 후에 화면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보면 마지막 카운터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debounce 함수입니다. 내부에 타임아웃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 태그 내부에서 선언한 이 펑션 debounce는 각각의 다른 컴포넌트에서 공통 레퍼런스로 참조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A, B, C 모든 컴포넌트에서 독립적으로 이 함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동일한 레퍼런스를 참조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다음처럼 다음 좌측처럼 코드 내부의 디버거를 선언한 다음 내부에서 함수가 실행될 때 앱이 참조하고 있는 로컬 스코프를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언한 메서드는 앱이 맨 처음에 실행됐을 때 debounce 함수를 적용시킨 increase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이렇게 됐을 때 A, B, C 모두 화면에 표기이고 increase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호출된 increase 함수를 보면 debounce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ebounce 함수에서는 timeout 변수를 초기화시키고 또 다른 콜백 함수를 반환하고 있는데요. 이 반환된 함수 내부에서는 타임아웃 변수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뷰 컴포넌트에서 참조하고 있는 이 메소드 내부에 이 프로토타입을 보면 다음처럼 타임아웃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debounce
함수가 호출되고 난 이후에도 이 메소드가 참조하고 있는 increase 메소드 내부에는 스코프에 타임아웃이 남아 있습니다. 클로저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함수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컴포넌트에서 독립적인 값을 가지고 있으나 이 메소드는 ABC 컴포넌트에서 모두 동일한 레퍼런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선언한 로컬 베리어블인 타임아웃이 세 컴포넌트 모두에게 공용적으로 쓰여 A 컴포넌트에서 set 타임아웃이 실행되고 B 컴포넌트에서 다시 타임아웃이 널이 되고 C 컴포넌트에서 다시 set 타임아웃이 실행되기 전 타임아웃을 널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A 컴포넌트와 B 컴포넌트에서는 데이터 0이 1로 변경되지 않은 것입니다. 카운트가 0에서 1로 변경되기 전에 디바운스 내부에서 선언되어 놨었던 바나나는 함수에서 클리어 타임아웃을 호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디바운스 내부에 인자로 전달한 콜백 함수인 디스카운트 값을 증가하는 로직이 실행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참조하고 있는 유일한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독립적으로 참조하는 데이터 내부의 타임아웃 변수를 선언하여 사용하거나 크리에이티드 생명주기 함수가 호출되는 시점에 각각의 메소드를 컴포넌트 내부에서 다시 정의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타임아웃 변수를 데이터 내부에서 선언하는 방식으로 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처럼 디바운스가 리턴하는 함수 내부에서는 앞서 사용했던 것처럼 디바운스 함수 내부에 선언되었었던 로컬 베리어블이 아닌 이 각 컴포넌트에서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타임아웃 값을 참조하게끔 변경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카운트가 1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작성하는 컴포넌트 내부에 디바운스를 적용한다면 다음처럼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한 앱에서 사용했을 때 타임아웃 변수와 같은 로컬 베리어블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서치 컴포넌트를 만들며 뷰에서 디바운스를 적용할 때 알고 있어야 할 유의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